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쌤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C&D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인지 알고 계시죠? 사실은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관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업 분석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늘 하듯이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설명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고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항목성 특징을 보면은 항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면접 활용되기에 가장 좋은 항목수입니다. 네다섯 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간결하게 문항 설계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조직 적합도,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한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 후에 선별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서류 합격 기준을 정해놓고 한 2배수 정도 뽑아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뭐 그런 식의 선별 평가가 예상이 되고요. 혹은 아예 평가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면접 시에는 활용되기 좋기 때문에 잘 적어야 되겠죠. 항목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 1번은 보통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라고 그러죠. 입사 포부를 물어보는 거고, 요거는 조직 이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보통의 기업들에서 지원 동기를 평가하는 건 우리 회사의 사업 분야 또는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 그리고 그 관심이 있다는, 이해도가 높다는 거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입사 부분은 회사의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한다.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는 이거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이나 목표에 대해서 지원 직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지원 동기와 입사 보부입니다. 자,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적으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사연 만드는 겁니다. 예전부터 뭐 비행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항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 승무원 언니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사연 만들면 안 됩니다. 지원 동기는요, 여러분들의 항공산업, 식품 가공업과 관련된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C&D 같은 경우에는 항공산업은 아니에요. 기내식을 만들고 기내 면세 제품을 갖다가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관련된 활동을 하지만은 식품 가공업이 줍니다. 이 기내식을 만드는 식품 가공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없죠. 항공과 관련돼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힘들고, 이 식품 전공이 아닌 분들이 식품과 관련한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대외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직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항공 C&D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요 정도의 내용을 기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원 동기는 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나 기대감, 그리고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 입사업 부분은 대한항공 C&D의 경영 목표나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내 직무의 역할은 무엇인데, 그랬기 때문에 내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에 관한 역량을 개발 중이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고 그 계획을 잘 수행해서 대한항공 C&D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플롯으로 적는 게 입사업 포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가 대한항공이 붙어 있으니까 외국어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 대한항공 C&D에 관련한 정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 대한항공 C&D는 현재 대한항공 소속이 아닙니다.
지금 기내식 사업부만 따로 떼가지고요. 한행컴퍼니라는 이 사모펀드예요. 사모펀드의 매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지분을 20% 재취득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80%가 얘네들이 들고 있고요. 사모펀드죠. 그리고 나머지 20%를 대한항공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한항공의 계열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지분율 이렇게 보여드렸죠. 지금 유커들, 그러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더 몰려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광이 활성화됐잖아요. 코로나 종식 때문에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긴 해요. 그치만 한계가 있죠. 요즘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항공사들,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음. 우리가 보통 두세 시간 정도의 비행이면 막 7, 8시간, 뭐 10시간 뭐 이러면은 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기내식을 먹어야 되지만, 한 3, 4시간 비행 정도면은 기내식을 안 먹고 그 전이나 후에 먹을 수 있잖아요. 사실 기내식이 그렇게 막 맛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 CND 같은 경우에는 한행 컴퍼니 소속이고 대한항공만 바라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래처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이런 기내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내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요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분위기 자체가 관광업, 그러니까 이 항공업에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항공 CND가 움직임을 가지는 게 지금 밀키트 기업인 마이셰프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밀키트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포석으로 봐도 되겠죠. 어, 사실 기내식을 집에서 먹는 거 한번 경험해 볼 만하죠. 음. 인기 있는 기내식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제 튜브형 고추장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비빔밥 이런 거. 그래서 요런 시장에 좀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한다고 보면 되겠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업의 소유주가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는요, 이 기업을 10년, 20년 가지고 있어서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매출 상승시키고 순이익 상승시켜서 기업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다른데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성장시켜서 이제 파는 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를 조금 하고 매출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다른 기업에 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항공 기내식에서 커피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 얼마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품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유리 조각이 발견된 기내식을 밀키트로 받아 먹는다. 이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CND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건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나 기사를 볼 때 현재 사모펀드 소속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항공이나 기내 면세점 요것만 기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해봐서 알잖아요. 관광업이 갑자기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코로나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뭐 국제 금융위기 이런 게 오면은 관광업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 다각화, 밀키트 회사 같은 걸 이제 인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자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적자였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 사업 다각화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품질의 개선, 대한항공만 바라볼 수도 없고 관광 사업만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품질 철저히 관리하는 거, 그리고 경쟁력 확보. 여기 구매직 같은 게 있죠. 구매직이 저가지만은 고품질의 원료, 식품 원료가 중요하죠.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 기여한다면은 이 대한항공 CND의 적자 개선과 사업 다각화, 그리고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겠죠. 요것처럼 여러분들의 직무가 요런 곳, 지원 직무가 요런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 항목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죠. 저의 지원 동기는 요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혹시나 그 관심이나 기대감 그리고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지원하게 됐고요. 입사 후에는 어떻게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사업 분야, 지원 직무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어떤 내가 이때까지 활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관심 있는 게 맞다. 혹은 내가 요거와 관련돼서 한 게 없다면, 관련해서 한 활동이 없다면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 성적에 대해서 요렇게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 C&D의 경영 목표나 혹은 경영 목표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의 역할과 그것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을 달성해서 이 기업에 대한항공 C&D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예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이 됩니다. 대한항공 C&D에 지원한 이유는 식품 제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구매 직무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종식 아니냐? 그리고 여행 수요 증가 아니냐? 그래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관심과 기대감과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식품 분야에 대해서 관련 활동, 관심이 있으니까 뭐 식품부 기자단 활동도 했었고 식품안전나라 서포터즈 활동도 했다. 요런 건 여러분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요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 코로나 종식됐고요. 여행 수요 증가 아니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밀키트 회사 어 인수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음. 앞으로 기내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진출해서 사실 항공 분야는 되게 프리미엄 식품 분야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어, MZ 세대들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이고, 그리고 성장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것처럼 기대감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요런 이제 현재 상황에 따라서 구매직, 내가 지원한 직무는 요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역량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 C&D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요러요러한 뭐 요런 자격증과 요런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비 중인데 자, 목표 기한 언제까지 응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기한 언제까지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과목에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직무에 도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요거에 플러스해서 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겠다 아니면 내일 배운 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온라인 강의를 들겠다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겠다 이런 것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계획들을 바탕으로 어떤 역량을 향상시켜서 대한항공 C&D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항목 2번 갑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요거 무슨 항목인지 알 겁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거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직무 수행 능력에서 작성해서 중요한 건 타당성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 근거가 타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까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가독성까지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타당성은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련 중고신입 분들이라면 경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일한 업무를 구매직이면 구매 업무를 한 경험이죠. 경력이죠. 그래서 경력도 가지고 있고 관련 자격이나 교육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업무를 해봤고 그 다음에 관련한 자격증과 교육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경험입니다. 그래 그리고 유사 업무를 해봤거나 관련 자격이나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건 별 4개짜리
인턴이나 실습을 해봤고 관련 자격이나 교육을 해봤으면 별 3개짜리. 그냥 인턴이나 실습만 했으면 별 2개, 관련 자격이나 교육만 했으면 별 1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매직과 관련해서 거래처 발굴 업무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래처 발굴 능력, 그러니까 구매처죠, 구매처 발굴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경력이 있고 요걸 직접적으로 해봤고 구매와 관련된 유통이나 물류 쪽 교육이나 그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거래처 발굴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되는 거죠. 음. 근데 내가 유통 쪽과 관련해서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경험이나 경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핵심 역량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력이 있고 혹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있고 자격증과 교육까지 받은 게 있으면은 그게 핵심 역량이고 그걸 중심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시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 수행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적는 게 직무 수행 능력을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나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그렇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무 잘하는 게 당연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잘 쓴, 요 항목에 대한 항목 구성입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고서 형태로 적는 걸 추천드려요. 작성 플롯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런 역량과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요,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이 기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예시죠? 이런 식이죠. 저의 핵심 역량은 영업직이죠. 영업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항공사 영업 전략 수립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노력했습니다. 영업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관련 경력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고 기간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직책이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가 직접적으로 완전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영업 전략 수립이니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관련 이제 자격으로 이런 걸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교육으로는 이런 거 경영 전략에 관련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수했습니다. 전공 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외부 교육으로 국제 물류나 이런 시장 분석 관련 교육 같은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 사항에 어떤 걸 들었고 몇 학점이나 몇 시간을 들었는지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영업 관련 경험으로 이런 거 해봤어요. 영업 계획 수립도 해봤고 판촉 업무 직접 수행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교육과 경험과 경력과 자격증 취득으로 이러한 역량을 취득했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글자 수에 따라서 하나를 적어도 되고 2개를 적어도 돼요. 핵심 역량을. 그래서 2개가 되면은 이렇게 딱 정리된 게 2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적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 이런 역량 있고 요 업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회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키워드가 딱 보면은 인재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재상 중 하나를 골라가지고 걸맞는 인재인지 적으라는 건데 이건 조직적합도, 인재상 일치도를 평가하는 거고 평가 지표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이 되겠죠. 근데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사실 이게 어떤 키워드를 선택한 건 혹은 요 항목을 실제로 서류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재상 항목은 보통 지원자들 간에 편차가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만 잘 선택해서 적으시면 돼요. 먼저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는 의미가 이래요. 속이거나 숨김이 없고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말하거나 숨길 경우에 이득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성적이 내가 진짜 받을 성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 조교님 성적 잘못됐어요. 제가 조금 더 높게 받았어요. 원래 이 성적 아닌데.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이제 사례거나 아니면 규정이나 원칙을 지키기 힘든 상황. 어떤 규정이 있는데 다들 안 지켜요. 근데 나는 지켰고 다른 동료들도 지킬 수 있게 뭐 좋은 영향력을 준 사례. 이런 게 이제 이 트러스트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책임감 사례인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례. 그래서 어떤 자기가 역할이 있었는데 뭐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방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행한 사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한 사례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죠. 이거는 보통 이제 공기업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성실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하고 자신의 역량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면 돼요. 두 가지 사례 중 하나인데 자신의 역할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나은 성과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내고 싶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내가 역량을 더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개발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한 경험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도전 정신은요, 이런 겁니다.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큰 일이나 자신의 역량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 역량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전한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혹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과를 창출한 사례. 누구나 변화는 두렵습니다. 어떤 변화가 캐치가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보다 기존의 걸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빠르게 캐치해서 남들은 주저할 때 나는 최대한 빨리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사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제시드리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그냥 선택해가지고 내가 있는 사례를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것에 해당하고요.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인재상에 걸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해당 인재상에 해당하고요. 근거 사례는 이렇습니다까지는 적으면 편차가 없이 잘 적히는 거지만 경쟁력은 없어요. 조금 더 경쟁력을 더하고 면접 시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왜 대한항공 C&D에서 이런 인재상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까지 해석을 해서 조금 내용을 추가해서 적어 놓으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성 블록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어느 인재상에 해당하고 지금 현재 대한항공 C&D에서 이런 인재상의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상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적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인재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항공 C&D에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게 요런 인재상이 가장 저를 잘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에 걸맞게 행동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C&D에는 이런 인재상을 갖춘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항공 C&D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다변화하고 거래처 확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도전적인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거 사례로 도전 정신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신의 역량보다 더 큰 역량이 필요한 일에 도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일에 도전한다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드린 사례는 뭐 공모전 사례입니다. 그래서 관광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했는데 사실 학교 수업이었다. 보통 이런 거 있죠. 학교 수업에서 뭐 몇 점 정도 공모전 참여를 한 경험이 있으면 몇 점 정도 주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공모전에 참가했고 이게 과제였기 때문에 참가에 의의를 줬다. 뭐 요 정도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근데 힘든 이유. 요걸 하기 힘들었 내가 내 역량을 상회하는 거였던가 아니면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렇게 공모전을 준비하기에 시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다른 조원들은 과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경험을 하기 힘들었던 거, 요 태도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사례를 갖다가 쭉 적어주시면 되고, 하지만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요렇게 노력했고 요런 걸 깨달았다. 그래서 요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한 게 왜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요 뒤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도 돼요. 요런 이제 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나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 그 뒤에 짧게 뭐 어떤 경험에서 요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뒤에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내용이 한 줄 정도 그 글자 수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내용을 추가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도전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CND에 저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나 가치관 변화가 생겼던 경험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 요거 조직 적합도 평가하는 건데 뭘 평가하는 거냐면 이 대한항공 CND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모니, 조화죠. 요걸 갖다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지 인재상의 아니죠.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대한항공 CND에서 말하는 이 조화라는 게 이거거든요.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높은 가치,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내는 조화를 이상적인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조화라기보다는 시너지죠, 시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에 알맞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 시너지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협조적 자세에 해당한다는 사례. 타인의 부탁이나 요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도와주려는 자세.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런 걸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협조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동료가 어떤 부탁을 해요. 그러면 바쁜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일단 검토해 볼게. 내가 시간이 되면 최대한 도와줄게. 이런 사람하고 누구와 더 일하고 싶으세요? 누구와 더 시너지가 날까요? 그래서 협조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 그리고 소통. 여러분도 소통하면요. 다들 경청했다고 그래요. 듣는 것만 소통이 아니에요. 일단 의견이 다른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 날아왔을 때 혹은 어떤 말을 했을 때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거나 좀 소외된 팀원이 있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 그래서 이런 걸 소통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소통이라고 하면 경청했다, 상대방의 뭐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이건 회사의 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자세를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배려심이죠. 그래서 그 배려심이라는 건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거 측면,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자세.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적으면 되겠죠. 그걸 중요성을 깨달은 사례. 그래서 나는 배려심이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시너지를 내고 좋아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사건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화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예시 들어갑니다. 저는 무역회사 인턴 어떤 경험에서 요거 긍정적인 마인드와 협조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험으로 어떤 가치관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적는 거죠. 여기다가 아예 못 박아 버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가치인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속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경험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썰 풀어야 되겠죠. 어떤 회사에서 근무했고 어떤 뭐 직책이나 이런 걸 했다. 상황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는지 주요 사건을 갖다가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갖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역회사 인턴하고 있었는데 팀 내 10명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 한 분이 눈에 띄었다.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것도 사례를 적을 수 있지만 남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 본받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받은 사례인데 인턴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능력이 막 뛰어나진 않은데 주변에서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팀원들이 호의적인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매우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일할 때 막 무표정으로 있어요. 저도 이런 분 본 적이 있는데 무표정으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딱 이제 동료가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면 쌩긋 웃어요. 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업무 요청 받았을 때, 아,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딱 이 스탠스입니다. 아,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단박에 거절하지 않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경우예요. 그러면 거절하더라도 다음번에 부탁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뢰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요렇게 느꼈다라고만 적으면 안 돼요. 본인이 본받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신뢰를 얻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라는 게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요런 가치관이 생겼고 입사 후에 요런 거 1+1은 2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모니를 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적어봤고요. 이제 이걸 보시고 나서 고정 댓글 가시면은 예시하고 템플 있는 거 아시죠?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